자, 보자. 일제강점기 소설이에요, 요거는. 제목이 뭐야? 근데 괜찮아. 천하태평도 뭐 괜찮아. 그 뜻이 그 뜻이야. 천하가 어떻다? 태평하다. 근데 얘들아, 이게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여기서 끝난 거야. 야, 이게 시대적 배경이 일제치한데 천하가 태평하다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이게 지금 벌써 안 맞지. 그런 게 말에 모순은 없는데 말이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게 무슨 법이야? 단어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제강점기는 원래 이래선 안 되는데 일제강점기를 살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윤리의식은 어떤 사람인 거니? 왜곡된 역사의식이나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 왜곡된 역사의식이라고 좀 바꿀까요? 이해됐어? 근데 이 사람의 좀 일생을 좀 알 필요는 있지.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네, 말해요. 얘들 자신있게 얘기 알잖아, 이거는. 학교에서 요번 주에 배우지 않았니? 지난주 말이나? 그지? 근데 이 직원이라는 것도 이름은 아니고 직책 이름인데 약간 요런 거야. 돈이 많아서 직책을 산 거지. 약간 있어 보여. 족보 사고 막 이랬단 말이야, 옛날에. 있어 보이는 집이고 싶어가지고. 윤지원 영감은 원래 본처가 있어요. 근데 본처와의 이제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낳았지. 아들이 뭐예요? 윤주사. 이 주사도 이름은 아니고, 여기도 직책이야. 아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직책 사준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이 윤주사도 이제 누구랑 결혼을 했겠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을 한 명 낳아. 첫째가 누구야, 얘들아? 종수. 둘째가 누구예요? 네, 종학이에요, 얘들아. 근데 이제 윤직원 영감은, 아빠가 있어요, 아빠. 근데 이 아빠랑 윤직원 영감이 엄청 이제 좀 안 좋은 수단으로 부를 많이 축적해요. 근데 그 안 좋은 수단이라는 게 그냥 돈놀이에요, 돈놀이. 이자 받고 이런 고리대금업을 했는데 옛날에 그 화적대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다 털어간단 말이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그 강도가 정말 그냥 나쁜 강도라기보다는 시대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또는 그 강도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 윤직원 영감네 집안에서 일하던 그 하인들 있지 또는 윤직원 영감네가 부리던 소장농들 있지 그 소장농들도 같이 있어. 왜냐면 쟤네가 너무 못 살게 그래. 그러니까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던 사람들도 윤직원네 집에 와서 다 털어가.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사고로 인해서 이 아빠가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근데 사실 윤직원 입장에서는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어쨌든 부를 축적했는데 강도들이 와서 자기 재산을 다 몰수해갖고 아빠는 그 와중에 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래서 이때 뭐라고 외치냐면은 우리 빼고 다 망해버려라 하고 엄청나게 크게 외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갑자기 서술자가 훅 튀어나온다? 서술자가 훅 튀어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외치는 윤직원의 모습은 아주 용맹한 전사 같습니다요.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글에는요. 약간 판소리 사설체가 좀 드러나요. 이 판소리 문체가 뭐냐면 너희 그 판소리 같은 거 보면은 어떻지? 여기서 사람들이 연기를 막 하면은 여기서 뭐 하는 사람 있어요? 앉아서 앉아서 북치는 사람이 있어. 뭔지 알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봐봐. 만약에 춘향전이라고 치면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막 걸어가.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뭐 이러면서 가. 그럼 여기서 둥탁 하면서 이몽룡의 걸음 좀 보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야. 관객한테. 이해돼요? 그 말투가 소설 중간중간에 이 서술자를 통해서 구현이 돼. 이게 이 소설의 굉장히 독특한 지점. 그럼 잘 봐. 이 판소리 사설체에 뭐뭐 다요 또는 뭐뭐 했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말수가 나오거든 얘들아. 근데 이거 지금 누가 개입한 거라고? 서술자가 개입을 한 거라고. 그럼 너희 생각해봐. 서술자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봐봐. 작품에는 인물이 있고 이 인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누가 읽니? 독자가 지금 읽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누가 끼어들어가 있는 거야? 서술자가 끼어들어서 아이고 얘가 있잖아.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있잖아. 이랬습니다요 하면서 이 서술자가 얘한테 전달해주는 모양새가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서술자 개입이 일어나면은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멀어지지만 서술자는 독자의 편에 서서 같이 얘를 비꼬는 것 같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그 말투가 그랬습니다요. 그랬습니다. 약간 지금 이런 말투야. 확 비꼬는 말투. 이해됐어요? 요렇게 판소리 사설체가 좀 드러나는데 거기서 이제 윤직원 영감 그리고 또 반어법을 굉장히 많이 써. 근데 이 작품은 원래 제목부터가 지금 반어법을 막 남발하고 있잖아 얘들아. 어쨌든 윤직원 영감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일제강점기가 된 거지. 자, 일제강점기가 돼서 다시 부를 막 축적하고 있었어. 이 사람의 꿈은 뭐예요? 얘도 성공하는 거.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이 엄청 좋은 거야. 왜?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거리마다 순사들이 막 넘쳐나. 왜?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를 감시하는 거지. 감시하고 우리 자기네들한테 반발하는 사람 있으면 잡아가고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거리마다 순사가 넘쳐나니까 강도가 있어 없어? 강도가 없어. 근데 자기 기억에서는 뭐 강도 때문에 자기 집안이 거의 망할 뻔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리마다 순사를 매치해갖고 우리를 보호해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니라 사실 지를 보호해준다고 느꼈겠지. 그치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돈도 많이 주고 경찰서도 지어주고 막 이래. 그래서 이제 얘네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랬는데 이놈 새끼가 돈 많은 놈으로 자라가지고 노름하고 술 먹고 여자하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에 빠지지. 얘 어떻게 해요? 죽은 건 아니고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찍 걸려다가 이렇게 해서 듣지 않았어 얘들아. 윤주사를 포기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군수가 되고 얘는 경찰서장이 되길 바랬어. 근데 얘도 어떻게 돼요? 지 아빠랑 똑같아. 그래서 포기했단 말이야. 근데 누구만? 종학씨만. 여기 윤직원 영감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우리 종학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에 유학가 있지. 근데 너희가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사회주의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좀 불가능한 주의지. 사회주의 아주 편하게 설명하면 뭐니 얘들아? 사회주의는요. 부익부 빈익빈이 없지. 빈부격차가 없지. 왜? 가진 사람이 나눠주는 거거든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이거 누가 싫어하는 거니? 가진 사람 싫어하지. 왜 내 걸 나눠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왜 불가능한 거야? 얘들아 가진 사람 나눠주면 가지려고 하니? 그럼 누구도 일을 하지 않을걸?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는데 저기 팽팽 놀아서 가난한 애한테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돼. 그럼 누가 일을 하겠어? 안 하잖아.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근데 굉장히 어떤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잘 되면 어때?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어. 빈부격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 운동이 옳다고 일어나고 있을 때였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그건 누가 싫어할까? 일본이 싫어하지 않을까? 지배층이 싫어하지, 그건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종학이는 일본에 유학 가서 뭘 하고 있었어요?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너희 생각해봐.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은 어떤 걸까? 종학이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은 좋은 거야, 얘들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잖아. 이해됐어? 지식인 계층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야. 근데 윤직원 영감에게 있어서 이 사회주의 운동은 뭘까? 내 걸 뺏어가는 거야. 내 거 뺏어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란 말이야. 윤직원 영감에게 있어서 사회주의 운동은 뭐예요? 아까 그 화적패들 같은 애들, 강도 같은 애들 이런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뭐 스포는 이미 다 했어요. 니네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요렇게 기대를 하며 살고 있었던 이제 윤직원 영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이제 전반부 얘기가 좀 나오고 이 책에는 후반부 얘기가 좀 줄을 이뤄서 나오는데 윤직원 영감이 굉장히 마이너스 인물로 그려지지. 자, 이게 중요한 지점이야. 얘가 마이너스 인물. 일단은 나이가 72에 15살짜리 기생을 첩으로 들이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거 알고 있지 않아? 얘기가 들어갔나? 그냥 되게 구두서야. 여긴 나오지 않았는데 공연을 보러 가. 또 공연 보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 공연을 보러 갔는데 표를 일단 안 사. 구두서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 그다 안표 파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 표를 한 장만 사. 그리고 나서 그 기생한테
너가 알아서 들어오라고 엄청나지 않냐? 그리고 나서 그런 식의 구두쇠고요. 그런 구두쇠인데 이제 어쨌든 인력거를 타. 여기 이제 수록된 부분. 인력거를 타고 이제 막 도착을 했어. 그럼 인력거가 돈 많은 사람이니까 굽신굽신하면서 감히 쳐다도 못 보면서 아이고 주인 알아서 줍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얘가 내려서 이제 돈 주려고 주머니 이렇게 끌으다가 알았어 나 알아서 주라고? 그럼 안 주지 뭐 하고 다시 이렇게 넣어. 내가 안 배웠어? 근데 리액션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돈 끌리다가 어르신 알아서 줍쇼 이거 그래? 그럼 안 줄게. 인력거꾼은 허파가 터질 듯이 끌고 왔는데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잠깐만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외상한다는 얘기인가? 나중에 준다는 얘기인가? 믿을 수가 없어서 쳐다봤는데 아니 네 잘못 들은 거 아닌데 하고 가버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인색한 구절이 여기 이렇게 본문에 살펴지. 여기서 이제 니네가 조심할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 워낙 이 작품이 반어적인 표현이 난무하다 보니까 인력거꾼이 한 말도 반어적이지 않냐라는 선지가 오답으로 출제가 돼 있지. 인력거꾼이 뭐라 그러지? 지체 높으신 어르신을 감히 이렇게 대할 수가 없었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건 누구의 입장에서? 인력거꾼 입장에서 그건 팩트야. 비꼬는 게 아니지.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지. 요거 기억하시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장면은.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아들이 찾아와. 그래서 아들이 찾아와서 아들이 찾아오니까 윤직원 영감이 뭐라 그래요? 웬일로 왔냐? 그러더니 윤주사는 심각해. 왜? 윤주사는 지금 아들 종학이가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벌이다가 경찰서에 피검됐다라는, 잡혀갔다라는 전보를 받아. 그 전보를, 얘들아,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얘가 전보를 칠 수 있었을까? 아니지. 얘 친구가 친 거야. 그래서 그 전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래도 아빠니까 와야지. 그래서 얘한테 와서 얘는 지금 심각하단 말이야. 심각하게 왔는데 윤직원 영감이 까불까불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 돈 떨어졌냐 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서술자가 이제 한마디 딱 합니다. 당정맞은 아빠의 모습과 진중한 아들의 모습이 뒤바꿔 놓으면 꼭 알맞겠습니다요. 요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야. 이런 게 다 지금 뭐야? 여기 판소리 사설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되게 독특한 지점이에요, 이 소설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얘기가 쫙 펼쳐지기를 결국은 윤주사가 얘기하지 아니요. 종학이가 피검됐다라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됐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라고 하니까 윤직원 영감이 뭐라 그래요? 아니 부자놈이 자식이 부르주아놈이 자식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나 할 법한 걸 하냔 말이야. 우리 집안 망했어 하면서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부분이 뭐예요?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해. 걱정하는 건 종학이의 건강이나 신변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종학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설명이 이제 쫙쫙쫙 나와.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고사 하나가 나오죠. 자, 이런 말을 하나 합니다. 망진자 호얀이다. 여기서 이제 요거 파트만 하나 더 하면 끝나, 얘들아. 앞에 봐요. 망진자 뭐야? 진나라. 얘들아, 진나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이란 말이야. 1대왕. 진시황의 아들이 누구예요? 호해야, 호해. 근데 옛날에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한테 어떤 점쟁이 같은 사람이 그랬대. 망진자 호얀이라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이 진시황이 이 호자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랑캐 호자로 해석을 한 거야. 오랑캐 호자로. 그러니까 오랑캐는 이제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시황은 오케이 우리나라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오랑캐라고 옆나라 조심해야겠다 해서 만리장성을 쌓은 거야. 만리장성 쌓다가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호해야, 호해. 사실은 이 오랑캐 호자가 아니라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진시황의 아들 호해였던 거지. 이해됐어요? 그거를 지금 이 윤직원 영감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진시황의 아들 호해라더니. 그래도 진시황은 좀 낫지. 자기 아들이 자기가 세운 나라 망하게 하는 거 못 보고 죽었거든. 자기는 지금 자기 집안을 자기 손자가 망하게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거든. 이 태평천하에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이 부르주아 놈의 자식이 이게 웬 말이야 하면서 끝나는 작품.
이해됐어요? 이게 다야, 얘들아. 학교에서 아마 그만 배웠으니까 아마 내용은 다 잘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구절구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몇 페이지인가요? 알려줘요. 네? 163이요. 보자, 얘들아. 여기서 지금 보면은 단어적인 부분만 선생님이랑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지금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윤직원 영감이 엄청 부자잖아. 근데 이 직원이라는 것도 좀 낮은 벼슬이긴 한데, 어쨌든 벼슬을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되게 한껏 꾸미고 나온 거야. 근데 꾸미고 나왔는데 좀, 그렇지. 너무 과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네모친 데만 봐봐. 모시진솔, 옷을 입었어. 탄건, 관을 썼어. 아까 그 우리 양반 그처럼 이게 관을 썼어. 근데 갓도 썼어. 모자 2개 썼어, 얘들아. 그리고 흰 버선도 신고, 마른 신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면 좋겠다. 마른 신도 신고, 개화장은 지팡이야, 얘들아.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들었고, 손이 쉴 수가 없어. 부채도 들었어, 얘들아, 왼손에는. 그러니까 진짜 과한 거지, 그치? 근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쫙 설명하고 분홍색. 얘들아, 분홍색이 다 지금 서술자 개입이야. 서술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와우, 이 모습이 너무 나만 보는 게 아깝다. 옛날 세상이었으면은 아마 아주 멋쟁이라고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파란색 박스. 이해돼요? 단어법이지, 얘들아. 지금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을 간혹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광대라고, 이게 팩트지. 광대 같아 우스꽝스럽거든. 그리고 동경, 대판, 이 일본 말하는 거야. 일본의 사탕 장수들은 아마 단 거 좋아하는 바보로 여기고 있으니 참 속상하다. 속상하다. 이거 뭐야, 얘들아? 단어법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 낼 때가 다가왔는데요. 이 돈 낼 때 뭐라고 얘기해, 얘들아? 기업. 그냥 처분해 줍사요. 이게 뭐야, 얘들아? 네가 알아서 돈 줘.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냥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리고 나서 이제 돈 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얘들아. 그리고 라지 A 한 번만 볼게요. 그러니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래 잠옷 난처한 판인데 그런 남의 속도 몰라주고 윤직원 영감은 이제 내 말 다 했다는 듯이 천천히 가버리고자 합니다. 인력거꾸는 이러다가는 여느 때도 아니오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의 벌이가 눈 멀뚱멀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지 싶어서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 모르겠어도 어찌됐건 간에 용기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삭 말씀이온데요. 크게 용기를 낸다는 게 결국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라지 A가 나왔어요, 얘들아. 자, 라지 A 한 번만. 얘들아, 이거 내용 끊지 않을게요, 얘들아. 쉬우니까. 삭? 네, 삭의 값이야, 값. 네. 여보세요, 이 사람. 영감은 덜어 화를 내며 삿대질이라도 할 듯이 한 걸음 나섭니다. 아니, 아까 나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결국은 안 줬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략 부분을 쭉쭉쭉쭉 지나서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갈게요.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윤주사가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서 네가 뭐 하러 여기 왔냐? 또 돈 달라고 왔지? 했더니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이 전보 누가 보냈다 그랬지, 얘들아? 종학이가 아니라 종학이 친구가 보낸 거예요. 뭐 타러 오냐? 돈 달래러 오지? 이거 되게 경망스럽게 얘기한 거고요. 얘는 아들이 잡혀간 거니까 되게 진중하게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이거야. 그랬더니 분홍색 역할을 바꾸어서 아들을 아버지로, 아버지를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요거야 또 말투. 지금 서술자 개입 일어났고요. 동경, 전보, 네, 종학이 놈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이렇게 당황하는 부분들 쭉쭉쭉쭉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얘들아. 라지 B만 선생님이랑 같이 읽을게요.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동그라질 뻔하다가 몸을 가눕니다. 그리고 노란색 읽을게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이의 신상, 안전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게 분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서술자 개입이 좀 있었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회색이 나옵니다.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 호. 얘들아, 이게 선생님 칠판에 쓴 망진자 호연이라 라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가 오랑캐가 아니라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서술자랑 인물이랑 어떤 위치 그거 선생님이 살짝 그려놨어요. 사회주의라니
하면서 아유 근데 여름방학부터 눈치가 좀 있기는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유 그럼 진짜구나 하면서 경찰서장 하려니까 사회주의를 하다니 뒷쪽으로 넘어갈게요. 노란색 부자놈의 세상이 뭐가 못해서 불황폐에 들어 하면서 얘들아 불황당패라고 하는 건 그냥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색깔 읽으시면 돼요. 하늘 색깔만 읽을게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화적패가 있더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이 있다느냐. 거리거리 순사요. 남은 수십 동병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을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태평천하 하면서 딱 끝나는 이게 진짜 끝나는 장면인데 이게 윤직원의 왜곡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여기서 되게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잘 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잘 봐. 딱 유일하게 플러스로 그려지는 사람이 누구야? 종학이야. 근데 종학이가 이 소설에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등장을 안 한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회주의 운동을 벌이면 안 됐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면 안 됐었던 거야.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썰이 또 있어요. 근데 약간 선생님 피지를 좀 더 해보자면 이런 인물들을 보기 흔치 않아서 실제로 이 당시에 그래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그런 의미까지 생각하면 진짜 또 마음이 좀 먹먹해지죠. 자, 어쨌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해제 파트 한 번만 읽어볼게요. 165페이지에 까만색 네모박스 회색이 된다. 분홍색 읽어볼게요. 서술자가 빈번하게 작품에 개입하여서 인물의 사건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윤직원을 희화화한다. 이게 아까 경어체의 사용, 뭐뭐 했겠습니다요 또는 뭐뭐 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장하거나 반어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건 통해서 다 풍자고요. 자, 노란 색깔 윤직원의 비윤리적인 언행들은 선생님 노란색 체크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물관계도는 밑에다가 갖다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1번은 라지 A와 B인데요. 얘들아 이거 A는 어떤 부분이었어? 인력거꾼이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B는 서술자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A와 B 모두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시선이다. 얘들아, B는 서술자가 윤직원 영감을 바라보는 시선이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시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자, 둘 다 내면 심리는 맞습니다. 자, A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인물의 처지를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얘들아? 허파가 터질 뻔했다 그랬어. 그지? 자, 그 다음에 B, 비유적인 표현은 맞지만 인물의 성품을 얘기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4번, 과거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없었고요.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자, A는 공간의 대비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맞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가자. 이번에 정답은 3번. 아까 전에도 얘기했어요, 얘들아. 종학이가 전보를 친 게 아니라 종학이 친구가 전보를 친 거였고요.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자, 3번의 정답 바로 갈게요, 얘들아. 이 리을 파트가 어떤 부분이냐면 리을이 이거 선생님 봐봐. 그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리을이야. 그게 못 알아들어서 되물은 거야? 너무 잘 알아들어서 다시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정답이에요. 자, 리을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니죠. 자, 정답 그래서 4번이고요. 자, 4번의 정답 가겠습니다. 요거 4번의 보기 박스는 선생님이 하늘 색깔, 신념에 찬 언행을 통해 그의 왜곡된 세계관. 이거 내가 하늘색 칠해놨지. 우리 본문에도 똑같이 하늘색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물에 대한 논평하는 부분, 분홍색 똑같이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반어적인 표현, 파란색 네모박스 쳐놨죠? 본문에도 똑같이 파란색 네모박스 칠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정답 바로 갈게요. 이거 아까 그 부분이야. 어디 모험술에 말을 똑바로 내고 하는 수야 있겠느냐.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니? 그 서술자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 누가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인력거꾼. 인력거꾼이 누구를 보고 그 윤직원 영감.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어법이 아니라 진짜로 그 인력거꾼 힘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많은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저렇게 똑바로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 이해됐니?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소설 우리 3번까지 마칠게요. 눌러주세요. 그러면